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 명의를 전하는 사랑과 생명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통증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럴 때 가장 쉽게 만나는 약인 진통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진통제는 만성질환을 포함한 질병이나 부상, 수술로 인한 통증을 덜어주는 고마운 약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별 거부감 없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통제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진통제를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잘못 사용하여 진통제가 가지고 있는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거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작용이 몸 안에 쌓여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우려는 없을까요? 지난 89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은 때로는 매우 고통스럽고 극심한 불편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뇌에 경고 신호를 보내 몸의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증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고맙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통증의 자동 경고장치 특성 때문에 통증의 원인이 없어지면 통증은 사라지지만 통증의 원인이 없어지지 않으면 통증은 멈추지 않게 되는데 이 통증이 극심한 고통을 주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이럴 때 통증의 원인을 없애는 치료를 해야 통증을 근본적으로 나을 수 있지만 통증의 원인을 없애는 치료는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증의 완화만을 위한 치료를 하거나 원인을 없애는 치료를 하면서 통증의 완화를 위한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 통증 완화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치료가 바로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진통제는 어떤 약이며 어떻게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진통제는 사람이나 동물이 질병이나 부상, 수술 등으로 인한 통증이나 아픔을 느낄 때 신경의 기능을 마비시켜 아픈 부위에서의 전기적 신호를 차단해 뇌가 아픔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약입니다. 진통제에 들어있는 신경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물질은 혈류와 함께 몸 안을 돌아다니다가 콩팥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혈류 속 진통제의 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진통제의 효과는 줄어들게 되므로 진통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진통제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진통제는 크게 마약성 진통제와 비마약성 진통제로 구분하고 비마약성 진통제는 일반적으로 진통 효과와 함께 열을 내릴 수 있는 해열 진통제와 이 두 가지 효과 외에 염증도 가라앉힐 수 있는 소염 진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열 진통제는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인 진통제로 뇌와 척수의 통증 수용체를 마비시켜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타일레놀, 펜잘, 게버린과 같은 약물이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아닌 다른 성분의 진통제로 이브프로펜을 포함한 여러 성분이 들어있는데 흔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영어로 NSAIDs라 부르며 아스피린, 에드빌, 이지엔6와 같은 약물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정책 브리핑 자료에서는 해열이 목적이라면 아세트아미노펜이 주성분인 해열 진통제를, 목이 잠기는 등 염증의 증상이 있다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인 NSAIDs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수술이나 부상을 포함하여 중증의 급성 통증이나 암 환자의 만성 통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옥시코돈이나 몰핀, 코데인 등이 있으며 다른 치료법으로는 통증을 관리할 수 없거나 견딜 수 없다고 판단될 때만 의사의 처방으로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진통제의 기능과 종류별 사용 용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진통제를 사용함에 있어 특히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진통제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통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없애주는 약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통제의 약효가 사라지는 몇 시간이 지나면 통증은 다시 나타날 것이므로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통증의 원인을 없애는 노력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진통제의 약효가 지속되는 동안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장기 복용하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통증이 나은 것으로 생각하고 통증의 원인을 없애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통증은 낫기 어렵습니다. 둘째로, 모든 진통제는 종류에 따라 각종 부작용이 있으므로 통증이 심할 경우 진통제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남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먼저 해열 진통제의 주요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주로 간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해열 진통제를 먹으면 금방 피로감을 느끼고 간 질환이 있을 경우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열 진통제의 주요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하루 3000mg 이상을 먹으면 간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알코올과 함께 먹으면 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인 NSAIDS는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위에서 위장을 보호하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감소시켜 위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음식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어린이는 NSAIDS 가운데 아스피린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라이 증후군이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아스피린 대신 다른 NSAIDS를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스피린을 제외한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사용하면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는데 기존 심장 문제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위험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중독성이 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호흡 문제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동안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진통제는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되 과다 복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질병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 경우 그 약 속에 진통제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 약과 진통제가 상호작용에 의해 부작용 위험이 증가하므로 처방 때 전문의 또는 약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제가 진통제를 먹을 때는 통증의 원인을 없애는 노력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알아도 암의 경우처럼 통증의 원인을 치유하기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질병이나 통증의 원인은 우리 몸 세포 안에서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DNA들의 손상 때문인데 손상된 DNA들은 유전자 형태로 일하고 있는 최고 명의가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포 안에서 유전자 형태로 일하고 있는 우리 몸 안의 최고 명의가 손상된 DNA들을 원래의 상태로 잘 복구하기 위해서는 최고 명의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필요한 유전자가 잘 켜지면 통증의 원인이 줄어 통증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타트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다른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